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쌓아온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을 예정보다 일찍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이미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 100만 개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절박한 사연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의 작은 현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과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고 어두운 절벽 때문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암흑 같은 시기를 바로 이 크레바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훨씬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전체 퇴직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 평균 연령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점차 늦춰져 65세가 됩니다. 만약 50세에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남습니다. 1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이 끔찍한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조기 수령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박합니다. 바로 급박한 생계비 마련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돈 나갈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식비, 주거비, 관리비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나 사업 부진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무려 65%가 생계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몇 년 뒤에 더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10년, 15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조기 수령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을 남들보다 짧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 중증 질환자는 의사가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과 같은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내가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나중에 못 받느니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받자는 심리를 부추기며 조기 수령 신청 창구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선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적극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조기 수령으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돈은 굴려야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목돈을 빨리 확보해 적극적인 노후 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의 안정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수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100% 그대로 받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조기 수령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 반대의 길인 연기 수령입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5년을 늦춘다면 무려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5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5년 일찍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년간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부터 상황은 역전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는데 조기 수령자는 계속 70만 원만 받으니 매달 30만 원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쌓여 정상 수령 총액이 조기 수령 총액을 따라잡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계산해보면 바로 76세입니다. 76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이번엔 홍길동 씨가 5년 늦게 70세부터 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연기 수령자는 매달 36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84세입니다. 84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기 수령 총액이 정상 수령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계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76세 이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76세에서 84세 사이에 생을 마감할 것 같다면 정상 수령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84세 이상 장수할 것이 확실하다면 연기 수령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가족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없는가?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는가? 셋째,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는가? 넷째, 80대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60대의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재취업 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쌓아온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을 예정보다 일찍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이미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 100만 개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절박한 사연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의 작은 현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과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고 어두운 절벽 때문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암흑 같은 시기를 바로 이 크레바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훨씬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전체 퇴직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 평균 연령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점차 늦춰져 65세가 됩니다. 만약 50세에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남습니다. 1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이 끔찍한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조기 수령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박합니다. 바로 급박한 생계비 마련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돈 나갈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식비, 주거비, 관리비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나 사업 부진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무려 65%가 생계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몇 년 뒤에 더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10년, 15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조기 수령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을 남들보다 짧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 중증 질환자는 의사가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과 같은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내가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나중에 못 받느니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받자는 심리를 부추기며 조기 수령 신청 창구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선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적극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조기 수령으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돈은 굴려야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목돈을 빨리 확보해 적극적인 노후 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의 안정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수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100% 그대로 받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조기 수령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 반대의 길인 연기 수령입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5년을 늦춘다면 무려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5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5년 일찍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년간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부터 상황은 역전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는데 조기 수령자는 계속 70만 원만 받으니 매달 30만 원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쌓여 정상 수령 총액이 조기 수령 총액을 따라잡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계산해보면 바로 76세입니다. 76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이번엔 홍길동 씨가 5년 늦게 70세부터 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연기 수령자는 매달 36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84세입니다. 84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기 수령 총액이 정상 수령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계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76세 이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76세에서 84세 사이에 생을 마감할 것 같다면 정상 수령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84세 이상 장수할 것이 확실하다면 연기 수령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가족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없는가?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는가? 셋째,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는가? 넷째, 80대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60대의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재취업 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쌓아온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을 예정보다 일찍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이미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 100만 개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절박한 사연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의 작은 현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과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고 어두운 절벽 때문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암흑 같은 시기를 바로 이 크레바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훨씬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전체 퇴직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 평균 연령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점차 늦춰져 65세가 됩니다. 만약 50세에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남습니다. 1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이 끔찍한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조기 수령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박합니다. 바로 급박한 생계비 마련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돈 나갈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식비, 주거비, 관리비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나 사업 부진,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무려 65%가 생계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몇 년 뒤에 더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10년, 15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조기 수령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을 남들보다 짧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 중증 질환자는 의사가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과 같은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내가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나중에 못 받느니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받자는 심리를 부추기며 조기 수령 신청 창구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선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적극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조기 수령으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돈은 굴려야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목돈을 빨리 확보해 적극적인 노후 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의 안정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수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100% 그대로 받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조기 수령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 반대의 길인 연기 수령입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5년을 늦춘다면 무려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5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5년 일찍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년간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부터 상황은 역전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는데 조기 수령자는 계속 70만 원만 받으니 매달 30만 원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쌓여 정상 수령 총액이 조기 수령 총액을 따라잡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계산해보면 바로 76세입니다. 76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이번엔 홍길동 씨가 5년 늦게 70세부터 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연기 수령자는 매달 36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84세입니다. 84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기 수령 총액이 정상 수령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계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76세 이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76세에서 84세 사이에 생을 마감할 것 같다면 정상 수령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84세 이상 장수할 것이 확실하다면 연기 수령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가족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없는가?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는가? 셋째,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는가? 넷째, 80대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60대의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재취업 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쌓아온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을 예정보다 일찍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이미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 100만 개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절박한 사연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의 작은 현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과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고 어두운 절벽 때문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암흑 같은 시기를 바로 이 크레바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훨씬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전체 퇴직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 평균 연령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점차 늦춰져 65세가 됩니다. 만약 50세에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남습니다. 1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이 끔찍한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조기 수령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박합니다. 바로 급박한 생계비 마련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돈 나갈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식비, 주거비, 관리비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나 사업 부진,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무려 65%가 생계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몇 년 뒤에 더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10년, 15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조기 수령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을 남들보다 짧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 중증 질환자는 의사가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과 같은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내가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나중에 못 받느니 받을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받자는 심리를 부추기며 조기 수령 신청 창구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선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적극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조기 수령으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돈은 굴려야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목돈을 빨리 확보해 적극적인 노후 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연금의 안정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수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100% 그대로 받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조기 수령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셋째, 반대의 길인 연기 수령입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5년을 늦춘다면 무려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5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5년 일찍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면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년간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부터 상황은 역전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는데 조기 수령자는 계속 70만 원만 받으니 매달 30만 원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쌓여 정상 수령 총액이 조기 수령 총액을 따라잡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계산해보면 바로 76세입니다. 76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이번엔 홍길동 씨가 5년 늦게 70세부터 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상 수령자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연기 수령자는 매달 36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84세입니다. 84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기 수령 총액이 정상 수령 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계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76세 이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76세에서 84세 사이에 생을 마감할 것 같다면 정상 수령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84세 이상 장수할 것이 확실하다면 연기 수령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가족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없는가?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는가? 셋째,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는가? 넷째, 80대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60대의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재취업 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묵묵히 쌓아온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을 예정보다 일찍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이미 9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 100만 개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절박한 사연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의 작은 현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과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교차하는 지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4가지 핵심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깊고 어두운 절벽 때문입니다.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암흑 같은 시기를 바로 이 크레바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훨씬 빠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전체 퇴직의 절반에 육박하며 그 평균 연령은 5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에서 점차 늦춰져 65세가 됩니다. 만약 50세에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남습니다. 13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현실.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이 끔찍한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조기 수령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직접적이고 절박합니다. 바로 급박한 생계비 마련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돈 나갈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식비, 주거비, 관리비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유료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퇴직 후에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나 사업 부진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심층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무려 65%가 생계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몇 년 뒤에 더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데 10년, 15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조기 수령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을 남들보다 짧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연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